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에서 그대로 염분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얘네들이 굳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뭐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호르몬.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 생긴다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안 먹는 것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래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 가면 소금물로 살려줘요. 소금물을 안 먹어야 병 걸릴 거니까 먹어서 소금물로 먹어서 살려줘요. 답변 걸려가지고 무기력에 해주고 다 힘들어했는데 링겔 하나 놔주면 다 바닥바닥 살아나요. 그게 뭐예요? 설탕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체온도 올라가. 그래서 이 물과 소금은 우리 생명의 핵심이에요. 절대 저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써서 담은 것을 간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장기가 뭐예요? 간장이에요. 똑같이. 여기 가는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장기예요. 그럼 혈액 맛은 건강하려면 혈액 맛은 짜야 될까요? 달아야 될까요? 그럼 짜게 먹어야 신고 보여요. 혈액이 짜야 된다면서요. 그럼 짜게 먹어야 돼? 싱겁게 먹어야 돼? 짜게 먹어야 되잖아. 네. 적당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오늘 아니고 내일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조선간장을 종이컵 한 잔으로 원샷을 해버렸어요. 네. 원샷을 해버렸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날 거 아니에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납니다. 물을 얼마큼 먹을까요? 자기 몸에서 그게 농도가 맞춰질 때까지 물이 땡겨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문제는 생기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얼마만큼 먹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퍼드셔야 돼요. 간장통에 빠져도 돼. 괜찮아. 그래서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러한 좋은 소금으로 짜게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고혈압의 주범이 진짜 소금일 것이냐? 프랑스 파리 5대학, 프랑스 파리 13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유발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지고 싶으시면 여기 가세요. 프랑스 가셔서 따지시라. 그래서 이 용융소금 노폐물이 없는 거 그냥 순수한 그냥 끓여서 햇빛소 다이옥신을 없앤 소금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금 좋은 소금 섭취하시게 되면 뭐가 생기냐? 황화수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메틸화가 일어나야 되고 황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황화를 일으키는데 뮤로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황화를 일으키는데 마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 자, 여러분들 수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쵸? 황화를 일으키는 수소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내 몸에 엔진을 가동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짜게 드셔야 돼요? 싱겁게 드셔야 돼요? 짜게 드셔야 돼요. 적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짜게 드셔야 된다고. 짜게 드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금으로 짜게 라면 스프 그냥 물에 타서 막 드시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좋은 소금으로 짜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양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서 많이는 먹고 있는데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먹고 있는데 영양의 결핍이에요. 다 영양실조. 거의 대부분 다 영양실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뭐 있는 거 영양가가 있는 거 하나만 먹었어도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로는 절대 영양 보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수면 부족이고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의 결핍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약 3%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3%가 부족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공급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 미네랄은 여러분들 몸에서 효소를 움직이는 CEO가 미네랄이에요. 자, 효소가 고갈되면 생명 끝납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효소가 고갈되면 생명 끝이에요. 그 효소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미네랄은 CEO. 자, 그래서 미네랄은 눈곱만큼만 필요해요. 최소량만 필요합니다. 이것을 리비의 최소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자, 검정색으로 가는 것은 도와주는 거, 빨간색으로 가는 것은 서로 방해작용입니다.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방해하는 작용도 해줘야 됩니다. 자, 칼슘 보세요. 칼슘과 쭉 빨간색으로 가면 마그네슘이에요. 그럼 칼슘과 마그네슘은 도와주는 작용이에요, 방해작용이에요? 빨간색이잖아. 방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그러니까 서로 방해잖아요. 수축 2번, 이완 1번, 수축 2번, 이완 1번. 이렇게 해야 뭔가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수축 1번, 이완 1번, 수축 1번, 이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대장에서 상인 일정 편이 올라가. 수축 1번, 이완 1번, 수축 1번, 이완 1번 하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항상 제자리잖아요. 그럼 수축 2번, 이완 1번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칸 한 칸씩 올라가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는, 수축시켜주는 거 2번, 이완시켜주는 거 2번. 내가 똥이 마르면은 지금 똥 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칼슘이 필요하다고 수축하는 거. 막 잡아주는 거. 화장실 가서 싸야지 하면 누가 필요해요? 마그네슘 필요해요. 마그네슘 필요하다고. 근데 이 작용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똥 마르면 입을 안 다물고 있어야 되겠어요? 입을 벌려야 되겠어요? 입을 꽉 다물어야 똥이 안 나올까요? 입을 벌려야 똥이 안 나올까요? 다물어야지. 입 벌리면 항문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벌어지면 항문이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 똥 마려울 때 웃어보세요. 자, 제품 막 설사 막 나오려고 하고 웃어보시라.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입을 안 다물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냥 하나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닐 때 입을 벌리고 다녀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다녀야 될까요? 돌아다닐 때 입 벌리고 다녀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다녀야 될까요? 그럼 입 벌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동적으로 입이 벌어진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벌리고 혹시 돌아다니시는 분을 보시면 가서 꼭 말씀해 주세요. 약간 떠나신 것 같아요.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자, 아연이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자, 검정색으로 쭉 가는 게 있어요. 뭘로 가죠? 크롬으로 갔잖아요. 크롬. 그래서 아연과 크롬은 뭔 작용이에요? 도와주는 작용.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아연하고 구리로 가는 게 있어요. 구리로 가는 게 있잖아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연과 구리도 도와주는 작용. 그러니까 아연이 면역에 아주 좋아요. 성장 발달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연이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아연이 작용하려면 아연은 인슐린으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으로 작용을 정확하게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크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가면 구리도 있어야 되고 크롬도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아연만 들어가 있는데 크롬도 없고 구리도 없으면 이 아연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신장 기능이 좋고 정력에도 좋고 막 이러거든요. 아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굴이에요. 굴 아시죠? 굴. 네. 그럼 굴이 정력이 좋아요. 그러면 그 구리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그럼 굴 많이 먹으면 그럼 정력이 좋아질까요? 그게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리가 필요하다. 전선 피복 벗겨 보면 구리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씹어 먹어요? 못 씹어 먹잖아. 네가 빨아드시면 되잖아. 아연과 구리는 10대 1이에요. 10대 1. 아연이 10이면 구리는 1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굴 10개 씹어먹고 한번 빨아먹으면 돼. 그럴 정도면 그냥 구리는 내 몸에 들어가서 아연과 구리가 작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아연, 크롬, 구리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리스트레이트. 뭐예요? 리스트레이트. 시벌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 거 아연 많이 들었어. 근데 다른 것이 없어. 근데 아연 많이 들었는데 그럼 좋을까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은 양이 들어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방해하는 작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슘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그네슘이 이완작용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잠 자려면 내 몸이 이완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리스토레이트를 먹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이 되니까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리스토레이트가 수면제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뭘 하는데 뭘길래 얘가 잠을 오게끔 만들어? 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리스토레이트 먹고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래 그러면 세포 먹어봐 이러면 되겠어요? 세포를 먹어봤더니 뜬 눈으로 방생했어. 아 그래? 그럼 6번 먹어볼래? 이러면 되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 분은 저녁에 먹지 말고 리스토레이트를 무조건 저녁에 먹는 주스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버리시라고. 저녁에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무조건 저녁에 먹어야 돼. 아침에 먹으면 큰일 나. 아침에 먹으면 리스토레이트 아침에 먹으면 죽어요? 아니잖아. 절대 그러지 않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아침에 먹든 낮에 먹든 하시고 잠을 못 자는데 굳이 저녁에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존의 잘못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그래서 미네랄은 전기 시스템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신경의 전기 전도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미네랄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 부족하면 뭐가 되냐? 기억력이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러시는 분들은 미네랄을 많이 섭취를 시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네랄은 생명의 꼭지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칼슘. 그래서 많이 보충을 해주시고 미네랄 양이 부족하면 비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는데도 미네랄을 많이 보충시켜줘야 될 상황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공급을 해주게 되면 살도 빠져요.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섭취를 해서 살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칼슘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단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 마그네슘은 부드럽게 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좀 몸이 부드럽지 않으면 마그네슘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짠맛, 철분은 붉은색, 요오드는 지방을 태우는 거. 그러면 자 제품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액티바이지에가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액티바이지에가 요오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갑상선하고 부신이에요. 갑상선하고 신장에 있는 부신이 내 몸의 엔진이에요. 그러면 이 갑상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요오드하고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요?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가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요오드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잘못. 요오드 양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요오드 양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김도 안 먹고 다시마도 안 먹고 톡도 안 먹고 막 이러고 막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하고 그러면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가 들어가면 아까 미네랄이 비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자, 요오드는 지방을 태우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오게 되면 엔진이 많이 가동이 되면서 지방을 태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바이즈하고 리스토레이트 이걸로도 어떻게 해요? 지방이 태워질 수 있어요. 델리핏이죠? 델리핏. 자, 그래서 연골의 수명은 몇 년이에요? 117년. 그럼 이공관절 넣어야 되겠어? 안 넣어야 되겠어? 118세 되면 드세요. 118세 될 때 이공관절 넣으시라고. 그래서 절대 이공관절을 넣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아까 제가 관절의 구성 성분에 뭐가 들어있냐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뼈주사는 히알루론산을 관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절에다가 히알루론산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신경도 없고 혈관도 없어요. 그래서 주사바를 찔러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넣게 되면
바람 빠진 공이 빵빵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쭈글쭈글 돼 있던 그 연골이 이렇게 빵빵하게. 그래서 또 괜찮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 히알루론산이 또 빠져나가요. 그럼 또 쭈그러들어. 또 히알루론산 주사를 놔가지고 또 빵빵하게. 그러다가 관절 넣읍시다. 인공관절 넣읍시다. 이러고. 처음부터 인공관절 넣자고 하면 약간 양심이 찔리잖아. 그렇잖아요. 미안하니까 히알루론산 몇 번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인공관절 하자. 근데 언제 해야 돼요? 118세 될 때. 118세. 그래서 갤링필세, 자 리스토레이트하고, 그래서 뼈 관절에 도움이 되는 것이 리스토레이트하고 갤링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순수 나이아신이냐 아니면 서방형 나이아신이냐, 이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까고 싶으면, 상대방의 제품을 까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서방형 나이아신. 서방형 나이아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간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해야 어떡해요? 안 사 먹을 거잖아. 그쵸? 근데 액티바이즈는 서방형 나이아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 나이아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액티바이즈가 많이 드셔가지고 간이 녹을까봐 못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원샷을 해버릴게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받아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액티바이즈하고 뮤노겐하고 비슷한 효능 효과를 내는 것이 뮤노겐.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시켜주는 건데, 뮤노겐은 혈관에 가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혈관 벽에 붙어져 있는 효소를 깨워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뮤노겐이에요. 산화질소를 생성을 시켜서. 액티바이즈는 자, 얘가 들어가게 되면 간세포에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 피부에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여러분 딱 섭취를 하시게 되면 간과 피부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를 자극을 시켜요. 자극을 시키면 이 랑게르한스 세포가 뇌하수체를 자극을 시켜요. 그러면 뇌하수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내 몸에. 그래서 뇌의 명령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돼서 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액티바이즈. 이해가 가세요? 네. 뮤노겐은 뇌의 명령으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그곳에 가서 효소를 건드려서 자극을 시켜가지고 산화질소로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기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액티바이즈하고 뮤노겐하고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렇겠죠?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죠. 틀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혈관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게 뮤노겐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혈관 확장 이론은 넘어가도록 하고, 뷰티, 제가 아까 이제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하겠습니다. 콜라겐은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모발, 눈, 치아, 내장, 방광, 관절, 손톱, 발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자, 콜라겐은 자, 피부 진피층의 90%, 힘줄의 80%. 자, 척추를 잡고 있는 힘줄인데 얘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오늘 척추뼈는 하나하나씩 연결이 돼서 얘를 잡아주는 거잖아. 하나의 턱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힘줄인데 힘이 약해지면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되는 뼈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구부러진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다가 힘들면 이고야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여기다 힘을 딱 주면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펴진 건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그 힘줄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콜라겐.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도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죠. 근데 이렇게 구부러지면 소화기계가, 여기는 소화기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제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파워 칵테일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됐는데 소화가 되겠어요? 얘네들 장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먹어가 아니라 그래도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난 소화가 안 되는데. 네가 이렇게 한번 하고 먹어볼래? 그래서 뭘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잘 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콜라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90%,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콜라겐이에요.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백혈구의 주성분도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포 보면 머리카락의 주성분도 콜라겐이에요. 태반의 주성분도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은 그냥 피부 탱탱하게 만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콜라겐, 콜라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 그냥 콜라겐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어요. 콜라겐 드시네요 그러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을 여러분들 익혀놓으세요. 콜라겐 이거 자, 그래서 피부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맥플러스 드시는 분 혹시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 여자 사람들 중에서 맥플러스 드시는 분 남성이 되고 싶어서 드시는가요? 아 그냥 드시는 겁니다. 자, 이 여기에 샤프란이 들어있잖아요. 샤프란 알고 계시죠? 샤프란. 자, 네? 피존? 피존이 샤프란이에요. 자, 맨플러스는 피존입니다. 자,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샤프란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이제 원래 꽃 이름은 크로커스예요. 크로커스. 자, 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술이 3개가 있잖아요. 3개. 여기 술이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이걸 사람이 다 따야 돼. 사람이 하나씩 다 따야 돼. 그래서 1g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암술 몇 개가 필요하냐? 200개가 필요하다는 200개. 근데 이걸 이제 수작업으로 가장 많이 하려면 어떻게 사람의 노동력이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에서 많이 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란. 그래서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신료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샤프란이에요. 근데 이거 맨플러스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누가 주면 맛없어도 그냥 주라고 해가지고 막 드세요. 그냥 막 드셔야 돼. 그래서 그래서 샤프란의 향은 어떤 재료로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느냐. 어떤 것들은 그냥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흉내낼 수가 있는데 샤프란은 절대 흉내를 못 낸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 암세포 형성을 억제하고 항암작용하고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천식, 불면증, 동맥경화, 불안, 혈당 조절, 생리전 증후군, 식욕 감퇴, ADHD, 불안증, 생리불순, 지혈, 냉증, 체중 감소에도 효능이 있다. 이게 맨플러스. 그래서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후군에도 도움이 되고 남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 꽃은 우리가 꽃에서 추출해서 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향수로 쓰거든요. 그러면 식물에서 제일 위에 있는 꽃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제일 밑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생식기에 작용해요. 여러분들이 몸에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향수 뿌리는 이유 꼬랑내 안 나게 하려고?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뭔 냄새지? 도대체 무슨 냄새가? 네? 자,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 유혹. 유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안 뿌리셔도 돼요. 그냥 더러운 냄새 뿔뿔 나게끔 하면 절대 유혹이 안 돼요. 자, 근데 향수를 쓰는 이유는 유혹이에요. 성적인 충동으로 유혹을 일으키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제일 높이 있는 꽃을 쓰는 거예요. 꽃. 그 꽃은 생식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은 폐예요. 그래서 식물의 잎은 폐의 작용을 하는 거고
식물의 줄기, 껍질은 우리 몸의 우리 몸의 껍질이 피부에 작용해요.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는 반대로 뇌에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뒤집어서 박아놓으면 식물이에요. 제가 여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있으면 여기가 뿌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물구나무를 못 쓰겠어요. 쓸 수가 없어요. 여기가 더 무거워가지고 그냥 바로 꼬부라져 버리니까 물구나무를 못 써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식물의 뿌리라니까요. 얘가 잔털. 뿌리. 그래서 식물의 뿌리들은 뇌로 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똑같은 방향대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생식기 쪽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갱년기 증후군은 호르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I5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치, 뒷독,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전인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있는 독소를 빼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독을 시켜서 웰다잉의 상태대로 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하고 웰다잉, 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상에 있는 독소들, 똥들 다 빼고 가거든요. 절대 담아놓은 상황에서 가지 않아요. 다 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빽빽 마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똥이 나와요. 똥도 안 가지고 가. 똥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게 아까워서 지금 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난 똥이 안 나와가지고 변비해가지고 피부가 트러블 생기고 뼈리 나고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도 똥 싸러 안 가. 자, 변비가 있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막 모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똥도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똥이 안 나가신 분들은 어떤 분한테 밥을 사시든가 커피를 사시든가 이걸 계속하면 똥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나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갈 때까지. 그래서 안 나간다고 또 투덜투덜하면 나가겠습니까? 그냥 나갈 때까지 커피를 사고 나갈 때까지 밥을 사시고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하게 되면 DNA, 손상된 DNA가 복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변의 부패가 결론적으로 암염증, 자가면역증 이렇게 숙변의 부패, 이가 계속 부패가 되면서 독성이 유발되는데 그 독성이 간으로 가요. 그럼 간에서 해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에서는 계속 독성이 올라오고 나는 계속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뿔뿔뿔 올라오면 간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난 너무너무 힘들다. 옆에 있는 다른 간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너는 주인 잘 만나서 좋겠다 막 이러는데 나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주인이 맨날 인스턴트 식품에 아이스크림에 라면 끓여 먹고 오늘 저녁에 피자 먹고 왔어 이 인간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간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자, 그래서 독소가 생길 수 있는 이제 문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독소가 생기느냐? 자, 숙변, 그 다음에 과도한 체력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밤 늦게 식사를 하는 거, 과식, 폭식, 수분 섭취의 부족, 얘네들로 인해서 독소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해독을 시켜야 되느냐? 특정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잦은 눈이 충혈이 잘 되는 사람, 소화불량, 두통 있는 사람, 충동적으로 과식을 하시는 분, 무기력감이 있는 분,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 면역력 떨어지신 분,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분, 만성 피로가 있는 분,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 다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전체 장만 해독하고 간만 해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분들을 다 해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간, 신장, 폐, 림프, 피부, 혈관 여기를 다 해독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해독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제품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음식을 안 먹고 제품 식사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3일 정도만 딱 굶으면 간에서 체지방을 이용해서 케톤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그러면 케톤을 만들어내서 이를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베타 HbA라고 하는 연료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인지 기능이 향상돼요.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뇌가 활성화가 되고 시험을 잘 보고 있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것은 옛날 구석기 시대에 쓸데없는 이야기. 그래서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침밥 꼬박꼬박 드시는 분? 제가 뭐라고 안 할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안 드세요? 드세요? 안 드시는 게 오래 삽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국 끓이고 반찬 차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침은 패스. PM으로. 그래서 접시 딱 놔두고 파워칵테일 하나 놔두고 접시 하나 미스토리 하나 놔두고 액티바이즈 하나 놔두고 물병 하나 놔두고 타서 먹고 나가라 이 인간아 하고 딱 적어놔. 저녁에 그렇게 해놓고 주무시라고. 그럼 먹으면 지가 좋은 거고 안 먹으면 지가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아침부터 막 밥에서 먹이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고 집 나가면 얼마나 감사해.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 놔뒀더니 집을 나가버렸다. 너무 감사해. 그래서 꼭 메시지를 남기죠. 계속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는 엄청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서 배출시키고 해독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면역력 올라가고 신체 기능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는데 자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하는데 1차 해독에 1차는 독소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분쇄시키는 거예요. 분쇄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자, 그러면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절수축, 비타민, 미네랄, 파워칵테일,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얘가 1단계에서 필요해요. 1단계에서. 자, 그래서 독소 물질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를 시켰습니다. 2단계로 넘깁니다. 2단계로 넘기면 그 분해시킨 것을 수용화시켜요. 물로 만들어요. 물로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성분들이 메티오닌,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자, 이것의 원료 물질은 프로셰이크, 웨이, 그 다음에 액티바이즈. 이게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프로셰이크, 액티바이즈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이 빠지면 여기서 음식을 안 먹고 살이 이제 지방이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제일 잘 분해가 되는 곳이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여기 얼굴이 쪽 빨아버려.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만 여기니까 야 이러니까 먹고 내가 살 좀 빼보려고 했더니 배는 가스 차가지고 먹고 여기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근데 얼굴만 이렇게 돼버려.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래 계속하면 빠질 거야 했더니 여기가 훅 들어가. 여기는 더 나아. 막 가스 차가지고 봤더니 막 가만히 나오고 막 이래.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걸 계속 해야 돼? 나 안 할래. 할 수도 있잖아. 쭉 내려와서 다 빠질 건데 다 여기서 멈춰버려 이제. 그래서 포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쭉 안 빠지게끔 하려고 뷰티가 필요합니다. 뷰티. 그래서 뷰티도 같이 드시고 뷰티를 드셔야 여기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배가 훅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빠지고 엉덩이가 빠지고 나중에 여기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싹
빠지고 채워지는 상황까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뷰티도 같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이 림프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2단계 혼돈 물질의 글루타치온.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분 물질은 프로셰프가 하는 거예요. 프로셰프하고 액티바이즈. 자, 여기 보시면 유청 단백질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 프로셰프에는 유청 단백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웨이에도 유청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웨이는 단백질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단백질이 활용이 되려면 단백질이 내 몸에서 잘 활용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미네랄. 미네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웨이를 드실 때는 꼭 리스토레이트하고 같이 드셔야 되고 프로셰프에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리스토레이트 드시죠. 네. 자, 그래서 자 암은 자 여기 보시면 자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 아까 나왔던 할아버지 있잖아요. 자 이분이 그랬어. 만약에 암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암을 그대로 놔둬도 자 그냥 놔둔다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다. 자 제거하지 않고 종양은 다루지 않는 편이 더 낫고 만약 처치를 하게 되면 곧 죽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둔다면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 암세포. 자, 이거 암세포. 근데 이제 이게 암 질환, 암이 생길 수 있는 경계 신호.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계. 나한테 신호를 준 거 미리서 조심해라 하고 그러면 자 이런 경계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면 해독을 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병원 가서 검사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하겠어요? 안 되지. 이 신호가 나왔을 때 검사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해독을 해서 이 신호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병원 가서 막 검사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기 전에 해독하고 제품 드셔서 한 두 달 정도 해가지고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그냥 바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못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계 신호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내 몸한테 어떤 신호를 주는가를 잘 이 시그널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3단계로 신호를 줍니다. 세포가 인식, 전달, 그 다음에 세포의 응답 단계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은 다 인지하고 식별해 있고 기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포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신호를 주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응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얘가 정상적인 세포.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쁜가요? 암세포. 누가 더 예뻐요? 얘가 더 예뻐요. 그럼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럼 사랑해야 되겠어요? 찢어 죽여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는. 예쁜데 어떻게? 그래서 이 정상 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암세포는 덩어리가 가지고 커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서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가가지고 죽음의 키스를 뽀뽀 한번 해줘. 예쁜 사람이 예쁜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뽀뽀 한 번만씩 제 곧 죽으러 가는데 저 서운입니다 하면 안 해주실 거예요? 남자 사장님 엄청나게 예쁜 아가씨가 와가지고 저 선생님 저한테 지금 뽀뽀 안 해주면 저 죽으려고 하는데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안 해주실 분. 남자들은 꼭 한다고요? 좋아한다고. 혹시 싫으신 분? 다 좋으시죠? 예. 10번이라도 해주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암세포 덩어리예요. 암세포 덩어리고 얘가 이제 암세포를 혈관을 다 잡고 있어. 근데 이 혈관이 여러분들 손가락에 있는 모세혈관보다 더 가는 거예요. 엄청 가는 거예요. 신생 혈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의 온도가 39도가 되잖아요. 이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그 열로 열 충격 단백질 HSP라고 하는 열 충격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체온 저산소라고. 근데 체온이 제일 낮은 사람이 A형하고 AB형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A형, AB형. A형. 제가 안 걸릴 겁니다 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관리 잘하시죠? 몸 따뜻하게. 자,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잡고 있는 혈관을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제일 먼저 혈관을 자르는 것 같아요. 혈관을 잘라. 영양분을 못 받게 하려고. 그래서 자, 얘가 정상적인 백혈구, 여기 하얗게 있는 게 암세포예요. 그럼 가서 이게 큰 게 암세포.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이 혈관. 하얀 것이 백혈구. 가서 이 혈관을 다 잘라. 영양 공급 못 받게. 그래서 가서 구멍을 뚫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백혈구는 모양과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백혈구는 적혈구를 못 바꿔. 근데 암세포도 백혈구 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 모양대로 가버리면 먼저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번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양과 형태를 바꿔요. 이렇게. 나 못 알아보게. 제가 이렇게 와가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있으니까 암세포예요. 제가 암세포일 수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암세포고 제가 정상적인 세포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없애야 되는데 한 번에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떼거리 좋지 달라지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당하니까 제가 먼저 가는 거예요. 탁해서 잡아. 일반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대 딱 때렸어. 때리고 나서 제가 또 가면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먼저 때려버리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제가 선글라스 끼고 트레이닝 입고 슬리퍼 신고 막 퀴즈 끌고 막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서 누구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탁 때리고 와. 그 다음에 그대로 가면 또 인지를 해버리니까 머리 탁 깎고 대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또 누구지 이렇게 하면 또 때리고. 그래서 백혈구는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바꾸어서 공격을 합니다. 대단하다. 얼마나 똑똑해요. 대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죽음의 키스.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분과 염분과 그란자인이라고 효소를 계속 살포를 시킵니다. 살포를 시켜서 풍선 부풀린 것처럼 부풀려요. 쫙 부풀려서 터트려서 찢어줄게요. 그냥 잡아먹으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찢어버려요. 찢어버리면 절대 못 살아. 내가 칼을 맞으면 살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찢어버렸어. 살겠어요? 갈기가 찢어버리는데 살겠냐고. 그래서 계속 수분과 염분과 효소를 살포시켜가지고 터트려서 죽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쪽 부위가 암이 있어요. 갑상선 쪽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막 하게 되면 안 잡혔던 것들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커지게 되면 이제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전에는 안 잡혔는데 이제 막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더 커졌다 그러고 그러면 계속해서 치유하려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불안해서 못해요. 막 더 커졌다 하고 전에는 4cm는 4번 가서 검사했더니 7cm라고 하고 이제 곧 죽겠다 하는데 이걸 계속 먹겠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요 불안해서 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핵심 유전자는 P53 유전자예요. 자, 이 P53 유전자를 활성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장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P53 유전자 활성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장 관리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럼 뭘 먹어야 되겠어요? 파워카테인 꼭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53 유전자는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파워칵테일을 섭취하는 것도 내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암을 유발시키는 거, 화학물질들. 그 다음에 뭐 폐는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다 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진균들도 암을 유발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균. 곰팡이균으로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균 때문에 피부성 유전자를 손상을 시켜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란 색소를 띠고 있는 거. 방향족 아민이라고 하는 노란 색소를 띠고 있는 거. 그래서 일반 시중에서 김밥집 가서 먹는 단무지 노란 색소 띠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에서 단무지를 담그는 걸 보면 단무지가 쭈글쭈글하잖아. 그쵸? 근데 지금 마트에 있는 단무지들이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노란색 색소 넣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방향족 아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암을 일으켜. 근데 노란 색소를 쓴 게 또 그거 외에 뭐가 있냐? 버터, 마가린 다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노란 색소는 아주 염려로 매우 쉽게 암을 유발한다. 그래서 버터, 마가린 한번 나는 임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해보시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품, 질소산화물은 식품, 담배 연기, 화장품, 의약품. 여러분들이 막 그냥 해독도 하면서 하는데 색조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요? 안 하면 못 알아먹는데. 누구세요?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고 와야 되잖아. 그게 다 독수거잖아. 리스트라도 발라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르고 있잖아. 그런 것들 다 독소를 적용.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해독을 하셔야 돼. 사실 몇 번 해독했다고 해서 내 몸이 해독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저 해독 한 번 했는데요, 두 번 했는데요, 막 이러시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의료실에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포도에 있어요. 포도 껍질. 그게 이제 포도를 심는 데에다 하는 농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안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하는데 거기가 비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농약 안 하는 포도는 다 이빨 빠져 있어요. 이빨이 다 빠져 있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빨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약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포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있다. 그래서 암 이름을 포도 경작자 암이라고 만들어냈어요. 포도를 경작하는 사람한테 유일하게 걸리는 암이다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비소. 그러니까 포도도 여러분들이 과일도 거기는 농약 독성을 다 빼내셔야 돼요. 농약 독성을 다 빼내는 데는 리스토레이트 물에 담가 놓으시면 다 빠집니다. 리스토레이트에다가 리스토레이트를 풀어서 그 물에 과일과 야채를 담가 놓으면 농약이 다 빠져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코 하세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포도 많이 드셔도 되겠죠? 우리가 항상 알고 내가 실천을 한 게 중에 나 오늘도 포도 안 먹어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 자외선에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전작 있잖아요. 노출되는 거. 전작파. 많은 전작파에 노출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 암은 이 암세포를 증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식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외골수적이고 아집이 세고 자만심이 강하고 감정 처리가 미숙한 사람이 암에 걸릴 수 있다. 책임감이 엄청 강하다. 제가 말씀드린 안 걸린다. 너무 성실하다. 안 걸린다. 그래서 병적일 만큼 결벽성이 있다. 안 걸려.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잡고 만지는 거 하는 거 보고 지랄을 하시는 분이 안 걸려. 아니 그러게 들어오면 지가 닦으면 되지. 왜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 먼지, 집안에 있는 그 먼지는 지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병적일 만큼 결벽성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너무 내성적이고 못 풀어내는 그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돼요.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A형, AB형. 너무 소심한 A형, 소세지, 소심, 세심, 지랄. B형, 지랄. 뭐 그런다고 해서 O형과 B형이 좋냐? 참말의 말씀. O형, 단순 무식 지랄. 강의지. B형, 괜찮을 것 같아요? 오만 이기 지랄. 아무튼 지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잘하시오. 다 잘하시오. 그래서 암은 질병이 아닙니다. 생존의 메커니즘. 정말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생존의 메커니즘. 그래서 자, 끊임없는 갈등, 죄책감, 수치심, 이게 우리 인체 기능을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마비시켜서 암, 종양의 성장을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절대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이런 거 느끼면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천재라고. 그러면 다 천재인데 뭐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하고도 그냥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지 마시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갈등은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몇 사람,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을 같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갈등이 뭐냐면, 갈근 아시죠? 갈근? 치가고 등나무는 서로 얽혀가면서 올라가거든요. 서로 방향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얽혀가면서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절대 계속 못 올라가. 한계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의견이 다른 갈등의 상태로 서로 엇갈려 가면서 그걸 잘 조율하면서 올라가야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오. 그걸 조율을 해서 같이 올라가야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을 계속 겪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포용하고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암의 신체적인 원인. 자, 여기는 자, 유방암의 더 큰 위험이 생기는 것은 당분이 많은 식단이다라고 했는데, 청량 음료, 그러니까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콤한 디저트 이런 것들도 삼가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호르몬은 교란시키는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요. 정상적인 호르몬은 내 몸에서 다 사용되고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는데, 그냥 호르몬을 교란시켜주는 식품 첨가물들은 수용체에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성조숙증이에요. 이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식품 첨가물들은 수용체에서 안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음식물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조화, 평화, 안정, 기쁨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억압되지 마시고, 나는 이걸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긴장감, 또 불안한 상태, 정신적인 압박인 상태 이런 것에 노출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 없애고 칼슘,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소의 부실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잘 보충을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너무나 사랑받고 싶다. 그 사랑받고 싶은 이 암세포한테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예요. 그러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놈만 사랑하지 마시고 나쁜 놈도 사랑해 주시라. 그리고 원래 암세포는 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감싸는 세포였어요. 지저분하니까 여기에 더러운 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가 가서 내가 치워야지 하고 얘를 쓰레기 주워서 내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또 누군가가 지저분하게 해주니까 한 번 치우면 얘가 계속 치워. 그러니까 또 내가 가서 치워서 넣어줬어. 막 치워서 해주다 보니까 내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너 더러워하고 막 배척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니네들 깨끗하게 환경에서 살으라고 내가 청소해줬는데 나중에는 나한테 더럽다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하다가 땀을 막 흘리고 점심때가 돼서 식당에 밥 한 걸 먹으러 갔는데 더럽다고 다 나가라 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성질이 나가지고 파업을 해요. 파업. 그래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럼 파업을 하면 더러운 상황에서 누가 청소합니까? 안 하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나쁜 놈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걔네들 청소하는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근데 더럽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배척을 하고 방사선 쏘아서 죽여버려야지, 팔로 도려내버려야지. 청소부들 다 도려내면 어떻게 돼? 그럼 누가 치워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 더럽다고 이야기만 하지 청소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암세포 사랑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이야기. 그래서 자기 존중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끝으로 다운시키고 죄책감에 넣어놓고 수치심에 넣어놓고 하니까 어떡해요? 그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고 본인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암 걸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이 5억짜리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몸은 10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존중해주고 대우해주시고 스크래치 내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로 상처주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다른 사람들의 몸이 더 귀한 거예요. 내 몸보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나한테 병이 오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더 관리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한테 준 병이에요. 절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암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한 만큼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암은 안 걸려요. 그래서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의 정신이 내린 명령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리는 명령에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는 따라서 가요. 그래서 꼭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해독을 하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독소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는 의식의 지평이 올라가는 거. 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식의 레벨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 죄책감, 수치심, 어떤 거 하면 의식의 제일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DNA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태도에 의해서. 그래서 진짜 태도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해봤어요. 어떤 누군가.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A를 1, B를 2, C 3 해서 Z 26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봤어요.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 H8, A1, R18 해서 쭉 했더니 98%. 인생의 98%. 열심히 일해야 돼. 98%니까. 그쵸? 날리지, 배우는 거. K, 11, N, 14, 5, 15 쭉 했더니 96%. 내 인생에 좀 많이 도움이 되죠? 러 54%. 깃털. 크게 적용하지 않는다. 54%. 러 행운 47%. 머니 72%. 리더십 80%.
그러면 100%로 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 것이냐? attitude. 100. 태도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attitude. 태도. 그래서 지금의 예전 거 다 버리고 지금의 내 생각, 내 느낌, 내 행동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내 인생, 앞으로의 인생은 100%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유전자에 새겨주세요. 꼭 새기세요. 새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중한 거, 정말 시간 헛되게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유전자에 내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계획에 딱 그냥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한테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다. 80세 이상 드시는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메시지는요, 자신한테 미안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포에 있는 유전자한테 주시라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태도를 바꾸시고 과거의 것 다 집착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시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생각, 느낌, 행동으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